이제 C언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포인터의 기본 개념과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와 배열의 기본 개념은 같으며 개념이 같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AO는 0, 1, 2, 3, 4 이렇게 배열을 선언했고 초기화시켰습니다. int AO라고 그랬으니까 4바이트 공간 5개를 메모리에 잡아라. 그리고 그 공간에 0, 1, 2, 3, 4라는 값으로 채워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메모리맵 형태로 그려보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죠. 0x 1000번지부터 시작해서 A0, A1, A2, A3, A4 이렇게 5개의 공간을 잡았죠. 그래서 A0는 0x 1000부터 0x 1003번지까지, A1은 0x 1004부터 0x 1007까지 이런 식으로 4바이트 공간을 연속적으로 5개를 잡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A0의 주소값을 출력하시오. 그래서 AND 기호 해놓고 A0 이러면 4바이트 공간의 대표 주소값인 0x1000이 출력됩니다. A1이라는 공간의 주소값을 출력하시오. 그래서 AND 기호하고 A1 이렇게 기술하게 되면 0x1004부터 0x1007까지 요 4바이트 공간의 대표 주소값인 0x1004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익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열 이름, 즉 A라고 하는 배열 이름은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즉 A라고 하는 배열 이름은 첫 번째 요소 A0의 주소값 0x1000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포인터라고 하는 것. 이 포인터는 뭘 가리킵니까?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리키죠. 배열 이름. 이것도 메모리의 주소값. 정확히는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int A5는 01234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A0와 A1 값을 출력하라 이러면 0과 1이 출력되겠죠. 또 그 다음에는 A0란 배열의 요소와 A1이란 배열의 요소의 주소를 출력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이 메모리 맵을 전제로 했을 때 0x1000과 0x1004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열 이름을 써놓고 이것을 출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제가 배열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인터와 똑같이 주소값을 가리킨다. 그런데 어떤 주소값입니까?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요소는 A0고 A0의 주소값은 0x1000이 됩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하시오 그러면 0x1000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맨 처음 제가 시작하는 과정에서 포인터와 배열 이름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포인터와 배열 이름 모두 메모리의 주소를 나타낸다. 이 점에서 둘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물론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포인터는 변수입니다. 반면에 배열 이름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주소값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열 이름은 상수이기 때문에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주소값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에 오류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main void라고 해놓고 int ao는 01234 이랬습니다. 메모리에 4바이트의 연속된 공간 5개를 확보하고 그 공간에 01234를 넣어라. 그 뜻이죠. 자, 또 int b는 0 그랬네요. 연속해서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10을 넣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A라고 하는 배열 이름에다가 B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주소값을 대입하라 이랬네요. 자, 그런데 A는 뭡니까? 배열 이름이죠. 그래서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라고 하는 배열 이름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래서 A라는 배열 이름에 들어가 있는 주소값을 B의 주소값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에 A는 상수이기 때문에 오류가 출력되게 됩니다. 만약에 A가 배열 이름이 아니라 포인터 변수였다면 그러면 이렇게 A는 ANDQ B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오류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포인터나 배열 이름이나 메모리 주소값을 가리킨다. 단 포인터는 변수이고 배열 이름은 상수이기 때문에 배열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값을 다른 주소값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한다면 오류가 출력되게 된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배열 이름도 포인터처럼 어떤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형을 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예제를 하나 볼게요. int arr 3은 012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4바이트 공간 3개를 메모리에 확보하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 4바이트 공간 3개를 확보했습니다. 하나는 ARR0, 하나는 ARR1, 또 하나는 ARR2가 되겠죠. 거기에 012로 초기화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12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int 포인터 변수 ptr 이렇게 했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아, 이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값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는 int 값이 있다. 정수 값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ptr equal arr 이랬네요. arr에는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ARR0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죠. 배열의 이름이니까 그 배열 이름에 들어있는 주소값을 어디다가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포인터 변수 ptr에 넣으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지금 메모리 공간에 ARR0, ARR1, ARR2 이런 4바이트 공간 3개가 연속적으로 확보돼 있고 배열 이름 ARR은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즉 ARR0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런데 이 ARR이라는 배열 이름에 들어가 있는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 ptr에 넣으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인터 변수 ptr 또한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가리키게 되죠. 즉, 배열 이름인 ARR과 포인터 변수인 PTR이 가리키는 곳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print format %d, %d, %d 해놓고 ptr0, ptr1, ptr2를 출력하시오 이랬죠. 그러면 지금 ARR과 PTR, 포인터 변수는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PTR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PTR0는 뭐와 똑같냐 하면 ARR0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PTR0를 출력하시오. 그러면 뭘 출력할까요? 0을 출력합니다. PTR1을 출력하시오. 그럼 뭘 출력할까요? ARR1, 즉 1 값을 출력합니다. PTR2를 출력하시오. 그럼 뭐를 출력할까요? ARR2에 해당하는 2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인터나 배열 이름이나 둘 다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이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배열 이름을 포인터처럼 또 포인터를 배열 이름처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배열 이름과 포인터는 상호 호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보시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배열의 이름과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다는 점에서는 둘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열 이름은 상수이고 포인터는 변수이기 때문에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A10은 gig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바이트 공간 10개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확보하라. 그리고 그 10개의 공간에 GEEK 그리고 널 문자를 넣으시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10개의 공간, 1바이트짜리 10개의 공간이 확보되고 앞에서부터 GEEK 그리고 널 문자가 들어갈 겁니다. 자, 오른쪽은 캐릭터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P라는 포인터 변수에는 메모리 주소가 들어갈 텐데 그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1바이트짜리 문자가 들어있다. 이 뜻이죠. 그리고 따옴표를 한 다음에 gig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T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는 gig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주소값, 즉 G가 들어가 있는 곳의 주소값이 P에 들어갈 겁니다. A는 배열의 이름이죠. P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우리가 명령어 중에 size of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size of 명령어를 이용하면 해당 변수가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size of A 그랬습니다. 그러면 A라는 배열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1바이트 공간 10개를 확보했죠. 그래서 size of A를 출력하시오. 그러면 10이라는 수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size of P 그러면 P는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는 주소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메모리에 기본적으로 몇 바이트가 확보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2비트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32비트를 이용해서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4바이트가 출력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ize of P 그러면
포인터 변수 P가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 4가 출력됩니다. 메모리 주소 A,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값 A에다가 AND 기호를 붙여서 A의 주소를 출력하시오 이러면 같은 값이 출력됩니다. 그런데 P를 출력하시오라고 할 때와 P의 주소를 출력하시오 하면 요건 서로 다른 값이 출력됩니다. P를 출력하시오 그러면 포인터 변수 P에 저장돼 있는 주소값, 즉 gig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돼 있는 곳에 주소값이 출력됩니다. 반면 P 앞에 AND 기호를 붙이면 P라는 포인터 변수가 저장돼 있는 곳에 메모리 주소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요건 좀 다르죠. A와 AND 기호 A. 이건 둘 다 같은 주소값이 출력됩니다. 반면에 P와 AND P는 서로 다른 값이 출력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습 시간에 조교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캐릭터 A10은 gig이라는 요 명령어와 캐릭터 포인터 변수 gig 요 두 가지 명령어가 메인 함수 내부에서 실행됐을 경우에 요 gig이라고 하는 요 문자열은 스택 메모리 안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캐릭터 포인터 변수 p 콜 gig 이렇게 명령어를 썼을 경우에 포인터 변수 p는 스택 영역에 저장됩니다. 반면 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상수기 때문에 즉 gig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문자열 상수기 때문에 read only 상수 영역에 저장되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캐릭터 A10은 gig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A0는 B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자 1바이트 공간 10개를 잡은 다음에 거기 gig을 넣으세요 이랬죠. 그러면 스택 영역에 10개의 10바이트 공간이 확보되고 즉 1바이트 공간 10개 즉 총 10바이트 공간이 확보되고 거기에 GEEK 널문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요소 A0를 B로 바꾸시오 이랬죠. 그러면 스택 메모리에 G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B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반면 내가 캐릭터 포인터 변수 P 이렇게 해놓고 gig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P는 어디 저장됩니까? P는 포인터 변수고 스택 영역에 확보되죠. 반면에 gig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문자열 상수기 때문에 read-only 상수 공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0, 즉 아까 배열과 포인터 변수는 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P0 영역을 K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P0 영역은 뭡니까? G죠. G를 K로 바꾸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네요. 그런데 gig이라고 하는 건 상수 공간에 있죠. 그 상수 공간에 있는 값을 K로 바꾸려고 그러면 에러가 출력되게 됩니다. 상수 공간에 있는 것은 바꿀 수 없는데 read only인데 이걸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에러가 출력됩니다. 자, 또 다섯 번째 캐릭터 A10은 gig 이런 상태에서 A는 hello 이랬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배열 이름에는 주소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 즉 G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A equal hello 그랬네요. 야, 배열 이름에는 주소가 들어가니까 배열 이름에다가 hello라는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값을 넣어야 되네요. 자, 그런데 A는 배열 이름으로 주소값이 들어가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면 에러가 출력되게 됩니다. 배열 이름은 상수라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러가 출력됩니다. 자, 그런데 포인터 변수 P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익 이랬네요. 그러면 기익이 들어가 있는 문자열의 주소값이 P에 저장되죠. 이 상태에서 P라는 포인터 변수 값의 주소를 인디아로 교체했습니다. 이러면 에러가 나나요? 아니면 괜찮나요? 에러가 안 나죠.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 P는 변수죠. 그래서 기기라는 문자열의 주소를 가리켰다가 그걸 다시 인디아란 문자열의 주소로 바꿔치기 해라.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열 이름은 상수인 반면에 포인터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시면 A++ 이랬죠. 그렇죠? 이거는 A++는 뭐와 똑같습니까? A는 A 더하기 1과 똑같죠. 자, 이 얘기는 A의 주소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A에다가 집어넣으시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배열 이름에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배열 이름은 상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열 이름에 들어가 있는 주소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그것을 다시 배열 이름에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에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열 이름은 상수이기 때문에 증가 또는 감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인터 변수는 똑같이 주소 값을 가리키지만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 P가 가리키는 P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포인터 변수 P에 넣으시오.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듯이 배열 이름과 포인터 변수는 주소 값을 가리킨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배열 이름은 상수이고 포인터는 변수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실습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메모리 맵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예제는 처음에 변수의 선언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처음 보여드렸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렸던 메모리 맵이죠. 조금 더 고난이도의 C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메모리 맵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희가 처음 C 언어 수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왔습니다. 자, 메모리 맵이 왼쪽과 같이 구성되고 우리가 오른쪽과 같은 프로그램을 짰을 경우에 각각의 프로그램 코드 및 변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모리에 위치된다.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텍스트 영역에는 코드 자체, F라는 함수 자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중에 상수화된 것, 또 정적 변수 중에 상수 처리된 것, 또 문자열 상수 등은 요 데이터 영역, 즉 초기화된 read only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nt b 이거는 전역 변수죠. 그런데 1로 초기화됐네요. 그런데 앞에 cons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상수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b라는 변수는 initialized read only 요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const 캐릭터 s2 포인터 변수 해놓고 world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이 world는 문자열 상수입니다. 그래서 initialize read only 영역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 S1 해놓고 hello 이랬네요. 배열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배열에 hello를 넣어라 이랬습니다. 전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된 read write 영역, 요 데이터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S10에는 H, S11에는 E, S15에는 널 문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요 F 함수 안에 있는 요 파라라고 하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는 스택 영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스택은 밑단에서부터 위로 쌓여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맨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함수의 리턴 어드레스가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intx 그랬네요. 이거는 지역 변수니까 4바이트 공간이 x가 스택 영역에 그 다음에 확보됩니다. 자, 그 다음에 long y와 long z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있죠. y는 초기화되지 않았고 z는 초기화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네요. 이건 정적 변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초기화되지 않은 정적 변수 y. 이건 어디 들어갑니까? 이건 BSS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y가 여기 들어있죠. 근데 z는 똑같은 정적 변수인데 1로 초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initialize, read write 영역. 그래서 z는 1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S3는 코리아 이랬네요. 배열 선언을 했고 그 배열에 코리아라는 문자를 넣으세요 이 얘기죠. 그러면 S3 0에는 K가 들어갈 거고 S3 4에는 A가 들어갈 거고 최종적으로 S3 5에는 널 문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재미난 건 스택 영역에서는 밑단에서부터 위로 데이터가 쌓여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S3 5에 K가 들어가고 S3 4에는 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3 0에 널 문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S3 0에 K, S3 1에 O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KOREA 그리고 끝에 널 문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S3에는 즉 배열의 이름에는 시작 주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0,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문자열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순이 아니라 그냥 KOREA 이런 정상적인 순으로 스택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S4를 선언했죠. 그렇죠? 그러면 S4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근데 지역 변수죠. 그래서 스택 영역에 4바이트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 다음에 univ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문자열 상수입니다. 그래서 상수가 들어가는 공간인 이 영역에 univ 널문자 요것이 들어갑니다. 요 주소는 510이 됩니다. 왜냐하면 B라는 공간에 4바이트가 확보됐고
월드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6바이트 공간이 확보됐죠. 그래서 유니브는 0x51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S4에는 요 유니브가 저장돼 있는 곳에 주소값 0x510이 들어갑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역 변수로 S1 hello 이랬어요. 그럼 전역 변수인 요 데이터 영역에 hello 널 문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캐릭터 S2라고 해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고 월드 이렇게 있어요. 월드는 문자열 상수기 때문에 read only 영역에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S2는 포인터 변수인데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read write 영역에 S2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S2에는 주소값이 들어가는데 무슨 주소값이 들어가요? 요 문자열 상수의 주소값 504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컨스트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컨스트라고 하는 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까? S2가 아니고 요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world라고 하는 건 상수야. 이걸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러면 world는 어차피 문자열 상수인데 컨스트라고 그래서 이건 상수야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포인터 변수 하면서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 변수 S2와 캐릭터 별표한 다음에 컨스트라고 쓰는 거. 요 두 개는 서로 다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S3 코리아 이랬습니다. 이거는 지역 변수고. 그래서 그 변수 안에 코리아라고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월드하고는 좀 다릅니다. 월드는 문자열 상수기 때문에 read only 영역에 저장이 돼 있어요. 또 여기서 유니브라고 하는 것도 문자열 상수기 때문에 요 read only 영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배열의 선언과 더불어서 초기화시킨 요 코리아. 요것은 스택 영역에 배열 공간을 잡고 거기에 직접 KOREA 널 문자를 대입합니다. 코리아가 read only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스택 영역, 즉 배열 공간에 바로 입력된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S4를 선언하고 여기에 유니브의 주소를 넣으시오 이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니브는 문자열 상수니까 read only 영역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S4는 포인터 변수인데 지역 변수니까 스택 영역이 들어가죠. 그리고 510이라는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집어 넣으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점에서 잘 보시면 경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니브는 문자열 상수니까 read only 영역에 들어가요. 이 값은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는 캐릭터 S4 이랬어요. S4는 변수입니다. 그렇죠? 변수인데 뭐가 들어가냐, 뭘 가리킨다고 그랬냐 하면 포인터 변수인데 뭘 가리키냐 하면 문자열을 가리킬 거예요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캐릭터 별표 S4 이럴 때 문자열을 가리킬 거예요 이렇게만 컴퓨터한테 알려줬지 그 문자열이 상수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 별표 S4 그러면
컴퓨터는 요때까지는 S4가 포인터 변수구나. 그런데 S4에는 그래서 주소값이 들어가겠구나. 요렇게만 기억하고 있지 주소값이 주소값이 문자열 상수를 가리킬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4에다가 문자열 상수의 주소를 넣으려고 하면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나는요, 상수가 아닌 문자열을 가리킬 줄 알았는데, 상수인 문자열의 주소를 넣으라고 했네요. 이러면서 경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const 캐릭터 포인터 변수 s2 해놓고 world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s2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런데 이 포인터 변수는 문자열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열이 뭐냐 하면 constant, 즉 상수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nst 캐릭터 별표 s2 이러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s2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구나. 그런데 그 문자가 상수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월드에 주소를 넣으시오 이랬네요. 그럼 월드는 뭡니까? 문자열 상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워닝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메모리 맵 설명드릴 때 사실은 이 얘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익히셔도 되는, 공부하셔도 되는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const 캐릭터 별표 s2 이러면 s2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주소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주소값은 문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문자는 상수입니다. constant입니다. 이렇게 컴파일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자열 상수의 주소를 입력하도록 초기화시켰죠. 이러면 아무런 경고 메시지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자, 캐릭터 별표 S4를 있습니다. 그러면 S4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값이 들어가는데 문자열을 가리켜요. 이렇게 했죠. 그 상황에서 univ라고 하는 문자열 상수의 주소값을 대입시켰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S4가요 문자열 그냥 문자열을 가리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문자열 상수를 가리키네요. 이건 좀 타임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조금 고급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 보안학부,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를 다니신다면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 메모리 맵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교는 실습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학습해서 학생들이 이제는 메모리 맵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주소가 저장돼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가 있고 또 포인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변수이기 때문에 이 포인터에 저장돼 있는 주소값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PTR1 이건 PTR1에는 포인터 변수고 주소값이 들어 있습니다. PTR1 그러면 이 주소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PTR1 변수에 저장하세요 이 뜻이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PTR1
더하기 이퀄 3 이랬어요. 그러면 ptr1이라는 포인터 변수 주소값에 3을 더해서 다시 ptr1에 넣으세요. 이 뜻이죠. ptr1은 변수기 때문에 이런 포인터 연산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배열의 이름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열 이름에 대해서 이러한 포인터 연산을 하게 되면 에러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앞에 표에서 제가 배열 이름에 대해서 이러한 포인터 연산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하지만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이런 포인터 연산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포인터는 기본적으로 주소 값이 저장되지만 어, 포인터 변수에다가 자료형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별표 ptr1 그러면 ptr1은 포인터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 공간에 저장돼 있는 정수를 가리킵니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ptr2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ptr2는 캐릭터형, 즉 1바이트 공간에 저장된 문자를 가리킵니다. 이 뜻입니다. ptr3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근데 얘는 뭘 가리키냐 하면 더블형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자, ptr1과 ptr2와 ptr3는 포인터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ptr1이나 2나 3이나 전부 다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다.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ptr1의 주소값을 하나 증가시키세요 이랬고 ptr2의 주소값을 증가시키세요 이랬고 ptr3의 주소값을 증가시키세요 이랬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변수기 때문에 주소값을 증가시켜서 다시 포인터 변수에 넣으시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ptr1, 2, 3이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값이 다르죠. ptr1은 int형을 가리키고 ptr2는 문자형을 가리키고 ptr3은 더블형을 가리킵니다. 해서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를 붙였을 때 증가 또는 감소되는 값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얼만큼 차이가 나게 될까요? 요 포인터 변수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포인터와 배열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 호환해서 쓸 수 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배열의 이름은 상수이고 포인터는 변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nt arr5라고 해놓고 1, 2, 3, 4, 5 이랬습니다. 4바이트 공간 5개를 연속적으로 확보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0x 1000번지부터 시작해서 0x 1010번지까지 연속적으로 4바이트 공간 5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 2, 3, 4, 5라는 정수를 넣으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하나를 선택했죠. PARR 이랬네요. 그래서 4바이트짜리 포인터 변수 공간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 변수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인티저형 데이터를 가리켜요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PAR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ARR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값을 넣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ARR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배열의 이름에는 첫 번째 요소, 즉 ARR 0에 주소값이 들어가 있죠. 주소값 뭡니까? 0x1000이죠. 그래서 ARR이라고 하는 배열 이름에는 0x1000이 들어가 있는데 그 0x1000을 포인터 변수 PARR에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즉 PAR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와 ARR이라고 하는 배열 이름은 똑같은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PARR, 즉 0x1000이 그 다음에 앞에 별표를 붙였죠. 0x1000이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럼 PARR에는 0x1000이 들어가 있고 그 앞에 별표를 붙였으니까 0x1000이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하시오 이랬죠. 그럼 뭐가 출력됩니까? 1이 출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PARR 값을 하나 증가시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PARR은 인트형 포인터 변수죠. 그렇죠? 그래서 PARR 값을 증가시켜서 다시 PARR 포인터 변수에 넣으세요. 그러면 1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4만큼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인트형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PARR 포인터 변수에 0x1000이 저장돼 있지만 이렇게 플러스에서 증가를 시키게 되면 4만큼 증가해서 0x1000이라는 값이 0x1004로 바뀌어서 PARR 포인터 변수에 저장됩니다. 그러면 PARR이 뭘 가리키게 됩니까? 1이 아니라 2를 가리키게 되죠. 0x1004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뭐가 출력될까요? 2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증가시켰네요. 그러면 현재 PARR 값은 1004죠. 그런 상태에서 플러스를 하면 1이 1만큼 증가됩니까? 4만큼 증가됩니까? PARR은 인트형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1이 아니라 4만큼 증가됩니다. 그러면 PARR이 1004에서 1008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뭐가 출력될까요? 3이 출력되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다시 PARR 플러스 1 한 값을 출력하시오라고 해서 앞에 별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PARR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현재 PARR 값은 1008이죠. 그 상황에서 더하기 1을 했네요. 더하기 1을 하면 0x1008 더하기 1 이러니까 0x1009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PARR은 인트형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또 4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PARR 플러스 1 해놓고 괄호 닫고 별표 기호를 붙이면 이 부분을 가리키게 돼 있고 그래서 4가 출력됩니다. PARR 플러스 2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출력됩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5가 출력되죠. 그래서 사실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PAR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인트형이 아니라 캐릭터형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증감연산자 플러스를 했을 때 4가 아닌 1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습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포인터 변수 그다음에 어, 배열 이름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미치는 영향
또 메모리 맵에서 어디 저장되는지, 또 변수와 상수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단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포인터와 배열이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차이는 있으나 서로 상호 호환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ARRI라고 하는 어, 배열 명령어는 ARR 플러스 I 별표 이것과 같다. 그리고 i가 1이라고 했을 때 실제 메모리상에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는 포인터 변수의 데이터 타입, 배열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지금 예제와 같이 ARR2는 1, 2 이랬습니다. 근데 int형이네요. 그러면 4바이트 공간 두 개를 연속적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공간에는 1을 넣고 두 번째 공간에는 2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ARR을 선언했죠. 이 포인터 변수 PARR은 int를 가리킨다. 즉 4바이트 공간에 저장된 정수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RR은 배열 이름이니까 첫 번째 요소 ARR 0인 1이 저장되어 있는 곳, 여기에 주소값이 배열 이름 ARR에 들어가 있죠. 자, 이 ARR의 주소값을 PARR에 넣으라고 그랬네요. 그런 상태에서 ARR 0를 출력하고 ARR 플러스 1 한 값에 ARR 플러스 1 한 값이 가리키는 곳을 출력하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와 똑같습니까? ARR 0와 ARR 1을 출력하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명령어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ARR이라는 포인터와 ARR이라는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주소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PARR 0 그러면 ARR 0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PARR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곳, 별표 이렇게 해도 이것은 ARR 1 또는 PARR 1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배열 이름과 포인터 변수는 서로 상호 호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I는 별표 ARR 플러스 I 이거 이퀄 PARRI 이퀄 별표 PARR 플러스 I 이것들은 전부 다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명령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반복 실습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예제에서는 1차원 배열을 가지고만 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도 포인터 변수와 상호 호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차원 배열할 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열 이름과 포인터 변수는 변수와 상수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배열을 초기화시킬 때는 그 배열이 잡아놓은 메모리 공간에 문자가 직접 들어가지만 포인터 변수에 문자열로 초기화시킬 경우에는 문자열은 상수 공간에 들어가고 배열은 포인터 변수는 스택 영역에 들어간다. 이건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str1o라고 그랬으면
5바이트, 1바이트 공간 5개가 연속적으로 확보되고 그 공간 자체에 A, B, C, D 널 문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메인 함수 내부에서 선언됐으면 스택 영역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캐릭터 str2 포인터 변수에 놓고 A, B, C, D 이랬습니다. 그러면 str2 자체는 스택 영역에, 하지만 A, B, C, D는 문자열 상수 공간, read only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앞에서 전체 메모리 맵을 가지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캐릭터 별표 S4 equal univ. univ는 문자열 상수 공간에, S4라는 포인터 변수는 스택 영역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반면에 캐릭터 S3 배열 해놓고 코리아 이랬습니다. 이거는 스택 영역에 배열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코리아 널문자를 순차적으로 넣는다. 그래서 코리아가 상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택 영역에 들어간다. 이건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이제 메모리 맵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약식화된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수준 높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앞에 드렸던 메모리 맵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맵을 여러분들 C언어 학습하면서 생활화시켜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셔서 훨씬 고급 과정을 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릭터 str5 abcd 이렇게 해놓고 포인터 변수 str2를 선언한 다음에 abcd 문자열의 주소를 입력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s 해놓고 str1 그럼 abcd 소문자가 출력되겠죠. 프린트 포맷 %s 해놓고 str2 그랬습니다. 그럼 대문자 abcd가 출력됩니다. 자, 그런데 str10 equal x 이러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A에서 X로 바꾸라는 거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A, B, C, D가 스택 영역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str2의 첫 번째 요소를 X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뜹니까? A, B, C, D라고 하는 문자열은 read only, 상수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 공간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의 A라는 문자를 X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에러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포인터 배열은 그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int 별표 ARR 1, 10 이런 거 뭐겠어요? 포인터 변수 10개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포인터 변수 10개의 이름 뭡니까? ARR1 0, ARR1 1, ARR1 2, 이런 식으로 해서 ARR1 2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4바이트 공간 10개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 4바이트 공간은 전부 다 int형 데이터 값을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로 채워지게 되겠죠. 자, 더블형 포인터 변수 20개를 확보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메모리 공간에 어떻게 확보합니까?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죠. 그래서 4바이트 공간 20개가 확보됩니다. 그 각각의 공간은 더블형 데이터 타입을 가리키는 주소 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밑에 있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 30개도 같은 얘기입니다. 나머지 예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에 있는 포인터 배열의 확장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 시간을 통해서 실제 포인터 배열을 어떤 식으로 초기화시키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과 포인터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차이도 있다. 그래서 까딱 잘못 쓰면 에러가 유발될 수도 있고 경고 메시지가 뜰 수도 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메모리 맵과 함께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예제를 가지고 조교는 계속 반복을 해서 에러가 나지 않는 경우, 에러가 나는 경우, 또 그 당시에 메모리 맵의 상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제를 학생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터는 메모리의 공간, 즉 주소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배우셨냐 하면 어, 데이터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셨어요. 그런데 포인터에는 주소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사실은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이것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뭐 메인 함수라든가 뭐 f 함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메모리 공간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터에다가 야, 너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보관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야, 이 함수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어,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계시고 다음 주 시언어 이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